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네. 각각 중동의 중요한 국가를 찾아서 방문했어요. 서로 앙숙인 네. 사우디와 이란을 각각 방문했죠. 이걸 두고 중동을 두고 미국과 러시아가 음. 드디어 힘겨루기를 시작한 게 아니냐라는 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말 맞는지, 뭐 속셈들은 뭔지, 네.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까지 예. 언더스탠딩이 사랑하고 언더스탠딩을 사랑하시는 박현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방학하셨죠? 네, 방학했습니다. 아쉬워라. 학교는 진짜 방학이 있다는 게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좋죠. 교수님들도 방학이 좋죠. 좋죠. 네. 학생들을 가르치는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참 좋은데 그래도 방학이 더 좋죠. 근데 사실 그동안 비대면이어가지고요. 네. 대면 수업 지난 학기 한 번 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대면 수업 하니까? 처음 하니까. 아. 네. 네. 맞아요. 근데 방학이 좋죠. 주말 부부가 애틋한 이유.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주말에만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지. 학생들이 너무 좋은 거죠. 네. 자, 일단 바이든 얘기부터. 네. 사우디를 찾아가는 바이든은 나 이번에 가서 숙제 뭐 해야 되지? 네. 하는 그 숙제 리스트가 뭐였을까요?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더 빨리 갔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석유 문제 때문에 갔다라는 게 너무 티가 나버렸잖아요. 그렇죠. 크게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많은 언론에서 얘기했듯이 사우디한테 석유를 좀 증산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 숙제가 하나 있었을 거고요. 근데 그 숙제는 처음부터 사실 가기 전부터 안 될 거라고 봤어요. 그럼 왜 갑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게 확 올려주지 않을 거라는 거는 봤는데 네. 모르죠. 이제 8월 3일 날 오페크 플러스 회의를 하니까 네. 그때 사우디가 뭐 미국에서 비장의 카드를 낼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약간 뭐 그렇게 전망은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당시에 미국이 사우디에게 증산을 요청을 했었을 때 사우디 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증산한다고 그래가지고 유가가 큰 영향이 없다. 예, 구조적인 문제로 하려면 미국이 차라리 캐나다의 엘버타주에서 텍사스까지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있잖아요. 키스톤 파이프라인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키스톤 파이프라인 그 바이든 행정부가 중지시킨 건데요. 그거를 차라리 하는 게 유가에 더 좋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었거든요. 트럼프 때 만들었다가 바이든 바이든 정부 때 들어서 못하게 중지시켰던. 한. 네. 그게 뭐였어요? 저 몰라요. 그게 키스톤 파이프라인입니다. 캐나다 엘버타주 석유가 많은 데에서요. 네. 텍사스까지 연결하는 아주 긴 1000마일이 넘는 캐나다산 파이프라인인데. 석유를 수입해오는 미국으로. 그렇죠. 예. 하루에 뭐 80만 배럴씩 쭉쭉 흘러내오는데는데요. 거기가 무슨 환경 파괴 네, 하는 환경 그 라인이 맞습니다. 환경 파괴 파괴하는 라인이고 그다음에 라인이었죠. 미국 원주민들 지역을 지나가면서 환경 문제라든지 나오는구나. 네. 인디안 뭐 네, 그렇죠. 그런 구역을 지난다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차라리 하는 게 우리가 사우디가 뭐 잠깐 증산한 것보다 더 낫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예. 그런 얘기를 계속 밑자락에 깔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가기 전에도 뭐라 그러냐면 나 가서 내가 굳이 증산하라고 말하지 않겠다까지도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는 그래도 대통령이 가면은 그렇죠. 그 전에 뭔가 그렇죠. 약속이 있어서 가지 않겠느냐라는 네, 그 네. 희망 섞인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까보면은 언제쯤 나올 거냐면 8월 3일쯤에 그게 과연 있었냐 없었냐는 나오겠죠. 그래도 대통령이 가니까 뭐 합의하고 가겠지. 그냥 네. 무대 보러 가겠나?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자꾸만 그 증산을 얘기하니까 그 7, 8월 그 6월달 회의에서 7, 8월달 생산량을 거의 40만 배럴 이상 올렸어요. 네. 오페크 전체에서. 예.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거의 올라가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게 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압력을 하면은 조금씩 올리는데 많이 과연 증산할 것인가? 왜냐하면 사우디도 얘기를 하기가 좀 이번에 자기네들은 뭐 1,300만 배럴을 하루에 2017년을 목표로 해서 늘린다고 그랬는데 이게 조금 어불성설인 게 2004년, 2005년에는 자기네들 1,500만까지 낼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1,300만 원으로 줄어버렸어요. 얘기하는 게. 그리고 지금 뭐 맥스가 1,20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그 전에 사우디가 평소에 했던 얘기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증산을 안 하는 사우디의 속셈은 뭡니까? 유가 좋죠.
아 지금 지금 유가 즐겁다. 네, 지금 돈 지금의 필요합니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증산을 하면 유가 내린다는 뜻이죠? 그렇죠. 유가를 내리니까 증산을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꽁수 중에 하나가 사우디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 4월에서 6월까지 러시아에서 석유를 많이 갖고 왔어요. 러시아 사우디가요? 네, 사우디가 러시아가 싸게 덤핑을 하고 있잖아요. 아. 그걸 갖고 들어와 가지고 예. 지금 이번 4월에서 6월까지 통계가 보니까 30만 배를 전에보다 더 많이 갖고 들어왔대요. 우리가 파는 것보다 더 러시아 싸게 파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자기네 생산량은 원유를? 네, 원유를요. 사우디가 원유를 네, 수입했다고요? 원유를 러시아에서 수입을 조금씩 하는데 네. 이번에 더 많이 들어왔다 이거죠. 4월에서 6월 사이에. 와. 이재용 부회장님 현금 서비스 받는 소리가 그거를 지금 왜? 유럽 쪽으로 밀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도 살리면서 그거를 유럽 쪽으로 보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와. 유럽은 이거 사우디산 석유야? 라고 생각하고 그걸 사요? 하고 네. 자기가 아, 파는 진짜. 것보다 더 싸게 사와서 팔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너무한다 예. 진짜. 와, 그러니까 완전- 사우디는 지금 돈이 필요한 게 네온 프로젝트라고 2030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사우디도 결국에는 사우디가 석유를 더 이상 석유 갖고 못 먹고 살 거라는 걸 알아요. 예. 그러니까 제일 인상적이었던 말이 뭐냐면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서 끝난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석유의 시대도 석유가 없어서 끝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석유가 네. 있으면서도 끝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2030으로 가서 새로운 사우디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동안 너무 적자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최고죠. 지금 이거를 고유가 시대니까. 그렇죠. 이거를 지금 계속 좀 더 벌어야지 그동안 이런 걸 벌충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죠. 그렇군요. 네. 증산을 요구하는 게 몇 퍼센트나 더 증산하라는 거죠? 지금 100을 캐내고 있다면 얼마를 더 증산하자는 사실은 필요한 석유가 만약에 산술적으로 얘기하면은 유럽이 러시아한테 수입하는 석유가요. 크루드 원유가 한 220만 배럴 되고요 하루에. 네. 그다음에 정제돼서 온 게 한 120만 배럴, 340만 배럴이거든요. 네. 최소한 340만 배럴은 더 있어야겠죠. 더 해줘라 사우디 보고. 사우디한테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지만 맥스로 좀 적어도 100만 이상 뽑아달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왜냐면 지금 작년에 사우디가 낸 게 한 900만 배럴 정도 됐거든요 하루에. 하루에? 네. 예. 근데 그거를 더 지금 보통은 1200까지 할 수 있으니까 한 1000만 정도는 해라 일단. 1000만 넘어가는 게 좋죠. 다다익선이죠. 미국으로서는. 15% 정도 더 늘리라는 건데요. 그렇죠. 더 많이 늘리면 좋죠.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미국의 제가 경제를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읽은 거에 따르면 네. 유가가 10달러면 가스 스테이션에서 석유 넣는 값이 가솔린 값이 25에서 35센트가 떨어진대요. 집다가 떨어뜨리면 네. 그게 떨어뜨려서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달러, 20달러 하면은 거의 뭐 유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필요하죠. 그렇군요. 근데 그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사우디가 별로 증산에 난 돈도 필요하고 뭐 시큰둥했던 것 같은데 진짜 이게 이번 건 미스테 이게 그냥 바이든 정부의 무능이라고 보기에는 좀 의문점이 많이 남는 게 예를 들어 누가 봐도 증산을 부탁하러 간 거잖아요. 그러면 얘기가 됐을 거잖아요. 근데 가서 악수도 안 하고 이상하게 애매하게 이렇게 주먹 인사만 하고 욕만 왕창 먹고 증산은 없었고 기자들이 사과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얘기는 했다. 그 끝도 이상하고 이게 굉장히 이상한 근데 회견처럼 우리가 보이더라고요. 하나 이해될 게는요. 아랍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최근에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면요. 예. 오바마 대통령이거든요. 오바마를 싫어한다고요? 네, 오바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은 미국이 중동에 관심을 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통령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때 부통령이 네. 바이든 바이든이었죠. 대통령이었고요. 예. 그리고 사우디의 그 언론인 살인 사건에 대해서 제일 많이 목소리를 높이고 강력하게 얘기했던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사우디로서는요. 별로 밉상이다 이런 거, 밉상. 밉상. 예, 그러니까 이 인권 이걸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인권 얘기하면 제일 치명타가 중동 지역은 다 인권하면 치명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거기서 인권을 자꾸만 얘기를 하면 불편하죠. 아니 제가 읽었던 기사 중에 그거 생각나요. 그 바이든 거기 중동에 갔는데 사우디에 갔는데 기자들이 여전히 사우디가 왕따입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것만 자꾸 물어봅니까? 막 하고 막 설전을 벌이는 기사도 그러니까 사실은 바이든 있던데. 대통령이 이번에 갔을 때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그동안 요구는 그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욕을 많이 했어요. 빈살만에 대해서. 그러니까 빈살만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르던 신경 안 쓴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 그런 대통령이 자기 한 말이 있는데 가려면은 뭔가 좀 응징을 해야 되는데 응징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유가를 낮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쉽게 말하면 그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확실하게 느낀 순방이었죠. 그동안에는 사우디랑 미국이랑 친하기도 했고 그것은 사우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네. 사우디가 미국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사우디를 컨트롤할 수 있는 파워가 있었기 때문 아니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파워는 뭐였고 지금은 왜 없습니까? 미국이 사실은 사우디를 좋아했던 이유는 사실 석유 때문에 그렇죠. 그렇겠죠. 미국은 알겠어요. 네, 사우디는 미국이랑 그동안에는 왜 친했는데 지금은 왜 안 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저렇게 당당해진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우디가 당당해진 것도 있지만요. 전체적으로 중동 지형이 미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중동에서 중동이 미국이. 그러니까 예전에 압도적인 미국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압도적인. 그러니까 미국 하면은 쉽게 말하면 꼼빡 죽었던 네. 그러한 중동이 아니에요. 그건 왜 왜요? 그럴까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시작한 건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저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두 번의 레드라인을 얘기했습니다.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너 그 선 넘으면 나 가만 안 있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 사실은 그 지도자가 레드라인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안 지킬 거면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시리아가 화학 무기를 쓰면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두 번이나 레드라인을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레드라인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응징을 안 했습니다. 넘었는데 네. 시리아가 네, 물론 그 응징하지 않는 방식, 응징은 안 하지 않았지만 무력으로 응징은 안 했지만 화학 무기를 제거하기는 했어요 뒤쪽으로. 그런데 밖에서 보기에는 되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때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했죠. 그러니까 미국의 힘이 떨어졌다기보다는 미국이 이 지역을 신경을 안 쓴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게 자, 시간을 조금 다시 돌려 올라가겠습니다. 복습하는 참에서요. 예. 네. 79년 12월 24일 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잖아요. 네. 네. 그때 미국이 소련이 페르시아만 쪽으로 내려올까봐 걱정을 하면서 80년 1월 23일 날 카터 대통령이 페르시아만 수호 독트린을 발표를 합니다. 네. 페르시아만에는 그 미국의 국익이 달려 있는 곳인데 여기서 미국의 국익을 흔드는 나라는 무력을 써서라도 막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카터 독트린이거든요. 예. 카터 독트린은 페르시아만의 석유의 안전한 공급을 한 거예요. 미국만 아니라 미국과 동맹을 맺은 많은 나라들에게 안전하게 석유를 공급하는 거니까 우리한테도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걸 미국이 지켜왔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손을 딱 놓아버린 때가 있습니다. 2019년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페르시아만에서 이란이 배후라고 얘기하는 후시 반군이 예멘 후시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을 공격했는데 네. 미국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유조선이 공격받는데도 미국이 가만히 있었고. 그러니까 페르시아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였고요. 미국은 쉐일 오일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때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국익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서 중국한테 왜 우리가 중국 너희들이 수입하는 석유에 문제가 있는 이 땅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니네들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그때 이 소위 말해서 친미 아랍 국가들이 깜짝 놀라죠. 아 미국이 셰일유 믿고 이제 여기를 버리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많은 언론이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한마디는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 증산하는 데는 일단은 겉으로 보기엔 실패한 것 같지만 여기서 예.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 던집니다. 우리는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우리는 중동에 관심이 생겼어. 아, 네. 그런 메시지는 준 의미는 줬어요. 있네요. 우리가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떠나면은 그 공백을 러시아나 중국이 메꿀 텐데 그거 못 보겠다 이거예요. 그런 공백을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 동안에 주변 국가들이 리밸런싱 할 때마다 주변 국가들이 미국이 떠나는구나 하고 그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어떤 책임 있는 뭐 대통령이나 지도자 나와서 우리 떠나지 않는다. 우리 계속 있어.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처음으로 그 말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에서
석유 때문에 밀렸고 가시쿠지 때문에 밀렸던 건데 예. 이 미국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 말을 전하려고 간 거군요. 어떻게 보면 바이든은. 사실은 증산이 안 되더라도. 그렇죠. 그게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싹 가려져 버리고 언론인 살인 사건 그리고 석유 증산 그것만 계속 나온 거죠. 트럼프 이전에 미국은 사우디를 무력으로 컨트롤했겠죠. 사실 무력으로는 그러지는 않았죠. 무력으로 뭐 때리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네. 일종의 사우디도 미국에 압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죠. 예를 들면은 2008년에서 2020년 뭐 이 사이에 예. 사우디가 산 미국 무기가 145조 원이 넘어요. 150조 원. 예. 그리고 2015년부터 19년까지 그 사우디가 사온 무기의 73%가 미제입니다.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떠나서는 사우디도 뭐 존재가 불가능한 거죠. 아, 본인들이 사긴 사지만 네, 그 무기를 우리에게 팔아준 미국이 고맙다. 아니요, 미국의 의존도가 그렇게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시스템 바꾸기도 어려워요. 그럼 지금도 그럴 텐데. 그렇죠. 바이든이 야, 니네 전투기 부품 안 준다. 석유를 증산하고 한다고 약속하고 전화해. 야, 제 부품 주지 마. 아니 미국이 더 아쉽죠. 왜요? 무기를 안 무기를 사주면. 안 사주니까. 네. 아. 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라면 그 이전에도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우디가 난 미국이 너무 좋아. 어. 너무 좋을 순 없어요. 만약에 그래서 좋아했다가 사우디의 마음이 그냥 변했던 거면 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전에도 사우디는 미국을 우리는 배신할 수는 없어. 쟤네들은 쎄라고 생각하니까 기름 팔 때는 반드시 달러로 팔고 무기 살 때도 다 미국한테 사고 뭐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트럼프가 나는 우리랑 너네랑 남남할래라고 해서 슬슬 뭐 그럼 니들 맘대로 해라고 했다가도 지금은 다시 바이든이 대통령이고 야 나 다시 미국이야 좀 내 말 좀 들어줄래?라고 하는데 웃기지 마라고 할 수 있는 그 배짱과 힘이 갑자기 어디서 있었으면 왜 그동안 그렇게 미국과 잘 지냈으며 지금은 뭐가 생겼다고 갑자기 전화도 안 받고 주변 정세가 변한 거죠. 왜냐하면 네. 미국이 아니어도 중국과 러시아가 슬슬 입지를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오바마 그렇지. 때 미국이 보여준 가장 큰 실수라고 하는 게 비교가 되는 게 예. 미국은 계속 인권을 얘기하잖아요. 민주주의. 예. 근데 러시아는 뭐 니네 나라가 민주주의를 하던 인권을 하던 난 관심 없고 그냥 너하고 나하고 친하면 그걸로 끝이야. 그러면서 독재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다 지켜 세워줬잖아요. 그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요. 예. 카슈쿠지가 살인한 다음에 예. 얼마 안 돼서 그 러시아의 푸틴과 빈살만이 만났는데 둘이 하이파이브 했습니다. 너는 네, 하이파이브 했어요.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너 나랑 비슷하구나. 뭐 이런 나도 거 저런 데 자주 하는데 하이파이브를 하고 만났거든요. 야. 그게 얘기를 다 해줘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은 뭐 니네들이 뭐를 하든 신경 안 써. 그러니까 봐보세요. 내가 권력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뭐를 하든 신경 안 쓰는 나라가 더 좋겠죠. 네. 야, 근데 그래요 정말? 그러니까 미국이 마음에 안 들면 특수부대 보내서 사우디 왕정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럴 수도 쿠데타를 있겠죠. 꾸미든 뭘 꾸미든 사실은 그게 무서워서 계속 따르는 거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러시아 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걸? 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로서는 이제 완전하게 미국의 단일 체제에서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더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 최강국 하나만 있었을 때 세상에는 더 불편하지만 좀 강한 나라들이 몇 명 있으면 더 편안한 게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대안들이 생긴 거죠. 대안들이 생긴 거죠. 네. 그럼 이제 안 친해지겠네요 미국하고 사우디는. 사실은 안 친해질 수는 없을 텐데요. 사우디 쪽에서 얘기하는 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사우디의 싱크탱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미국은 자꾸만 급하게 지금 멀리 그 화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네. 필요하다. 그럼 이번에 바이든 방문은 사우디 방문은 너무 멀어지려고 하던 사우디의 관계를 그나마 약간은 봉합했다. 이 정도의 의미는 있는 거예요. 네, 약간은 봉합했다. 대통령이 그래도 갔다. 예, 갔고 아무튼 가서 뭐 나쁜 말만 할까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 참았죠 많이. 예. 예, 그것만 해도 뭐 성공은 한 것 같아요. 와, 옛날에 왜 예전에 오일 쇼크 지금하고 옛날 오일 쇼크하고 비교 많이 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란이 막 유가를 막 올릴 때 사우디가 이란한테 가서
제발 좀 어떻게 유가 좀 내려주면 안 되겠니? 그래. 했는데 말도 안 듣고 근데 막 삐져 있는데 사우디가 그럼 우리가 해줄게. 그러면서 네, 이제 네, 그렇죠. 친해진 거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사우디 참 착하고. 근데 그때 사실은 사우디가 그때는 미국 편을 꼭 들었다기보다는 네. 이란이 위험했기 때문에 제거하고 싶어서. 아 이란은 우리 통제를 벗어났다. 왜냐면 그 75년에 예. 75년에 사우디 국왕이 음. 조카 손에 죽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 사건이 난 다음에 미국과 주변 국가 깜짝 놀라거든요. 어. 근데 미국과 이란이 키신저하고 그 샤와 밀약이 무슨 일 생기면 이란에서 또 이런 사우디에서 무슨 일 생겨가지고 유전이 위험해지면 이란이 거기를 점령하기로 하면 한 거예요. 점령하기로 한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사우디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최강국이었던 이란의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었으니까 네. 그게 불안했고 그러니까 이란은 손을 봐야 되겠고 그러면 이란에 돈줄을 끊어야 될 것 같다고 예, 생각하니까. 그래서 미국 편에 들어선 거죠. 야.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이란 관계는요 항상 부침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란은 미국하고 계속 좋았다가 계속 나빠지잖아요. 예. 사우디는 부침이 심해요. 아. 그 미국이 하는 거에서 계속 딴지도 걸기도 많이 했고 걸프전 같은 거. 아니 그러면 오히려 그때처럼 미국이 진짜로 사우디를 통제하고 싶으면 이란하고 좀 친해져야 쟤네들이 이란하고 자꾸 친하네? 안 되겠다. 하고 뭐 약간 그런 관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 지금 이제 근데 이란이 문제죠. 지금 미국으로서도 골치 아픈 문제고 사우디도 골치 아픈 문제고. 그래서 이제 푸틴은 또 이란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란과 러시아는 절대 친해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란하고 러시아는? 절대 친해질 수 왜요? 없는 이번에 나라예요. 둘이 회담도 하고 막 그냥 웃으면서 우에서만. 손잡고 막. 네, 그 우위 지도층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네. 이 바닥 민심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서로 미워해요. 왜요? 왜 미워합니까? 일단요 몇 가지 그림을 좀 그려드릴게요. 이란과 러시아를 굉장히 좋게만 생각하는데 둘이 좋을 거라고 예. 제가 조금 거기 딴지를 놓을게요. 예. 주 이란 러시아 대사가 네. 이란의 언론인들에게 그 호통을 치듯 그 요청을 한 게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란 신문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이라고 쓰거든요. 침공이란 말 쓰지 말아라. 우리 친구한 거 아니다. 침공한 게 아니다. 예. 그리고 우리 러시아가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이란한테 받을 돈 많다. 이런 말들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사가 엄청난 실언들을 해가지고 이란 사람들이 마음이 열이 받아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네. 러시아라는 나라는요 1907년에 영국과 함께 이란을 분단하려고 했던 나라입니다. 북쪽은 러시아가 먹고 남쪽은 영국 쪽이 먹고 그런 나라예요. 예. 절대 친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왜 친하느냐 이게 딱 한마디입니다. 미국이 너무 이란을 몰아붙이니까 이란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반미 동맹. 예, 위쪽 러시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16년 이때쯤 보면은 지금 대통령 전에 루하니 대통령이 예. 러시아 쪽으로 가거든요. 러시아 쪽으로 갔었을 때, 그러니까 샹하이 그 상해 협력 있잖아요. 샹하이 그 협력 기구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도 들어가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쪽, 그 러시아 불락 쪽의 경제 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랬고, 들어갔었을 때 러시아와 중국에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급하니까 들어오지 정상이 되면 쟤네들 서유럽으로 가래들이라고. 이게 사실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을 보는 눈입니다. 러시아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냉정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코너로 몰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오지 정상화가 되기만 하면 이렇게 경제 제재만 풀리면 이란은 서유럽으로 간다고 봐요. 그 사실은 이란은 서유럽에서 할 게 더 많아요. 영국, 프랑스, 독일, 특히 프랑스, 독일하고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영국이야 뭐 옛날 구원이 있다고 하지만 프랑스, 독일하고 굉장히 친하거든요. 뭘 해요? 하면? 경제예요. 이란 네, 복구를 하고. 그렇죠. 이란 그 2015년에 해제 제일 먼저 풀 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간 그룹이 프랑스의 또딸입니다. 예. 그 정유회사. 네. 네. 거기가 그 가스전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제일 늦게 나왔고. 그래서 이란으로서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어쩔 수 없이 가는 측면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아 그래요. 네. 러시아로. 네, 러시아로. 그래서 계속 이란 쪽에서도 반미 쪽인 학자들도 그런 얘기예요. 미국이 자꾸만 몰아붙이니까 급속도로
러시아와 이란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동판 아관파천. 예, 뭐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가 이번에 뭐 푸틴이 와가지고 가스프롬이면 400억 불 정도를 이란에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요, 이란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지금 석유가 아니거든요. 뭡니까? 실생활에 들어갈 수 있는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생필품들. 않아요. 생필품. 이런 것들을 러시아가 공급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재가 풀려서 이게 정상적으로 되려면은 서구하고 가까워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감정과 이 지도층의 감정은 달라요. 러시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나쁘게 얘기하면 러시아가 지금 이란에 가까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란을 그 전당포에 맡겨놓고 네. 지금 서구하고 줄다리기 한다 이거예요. 아. 러시아의 생각은 네. 이란을 나쁘게 생각하면 예. 이란을 하나의 딱 이 뭐죠 인질처럼 잡아놓고 예, 요걸로 해가지고 서구와 거래를 한다 이거죠. 나쁘게 보는 쪽에서 그렇게 봅니다. 무슨 거래를요? 그러니까 이란 핵 문제 있으니까. 네. 아. 예, 이란을 사이에 두고 서구하고 자기의 아. 줄다리기를 한다는 러시아를 얘기니까. 계속 괴롭히면 예. 우리가 이란을 지원해서 네. 핵 개발하게 도와줄 거야. 핵 개발은 또 안 해요. 러시아는 또 이란이 핵 갖는 건 싫어합니다. 네. 그럼 뭘 어떻게 그런- 인질로 그런 냄새만 풍기는 거예요? 예, 계속적으로 이란을 뭐 무장을 시킨다든지 뭐 위기가 들어가면은 불편하죠. 예, 그러니까 볼모로 잡는 거 아니냐 또. 그러니까 그리고 이란으로서는 가장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하기 전에 거의 핵 협정이 될 뻔했는데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면서 그게 스탑돼 버렸잖아요. 네. 진도 안 나가고 있죠. 예, 그러면서 거기서 러시아가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가 이란하고 무역하는 거는 제재 대상에서 빼줘라. 빼주라. 이란도 벙쪄버렸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음. 그 이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커요. 될 뻔했는데 러시아가 딱 막아버린 거거든요. 아. 네, 마치 우리는 되게 뒤에서 뭔가 작업을 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주이란 러시아 대사가 또 나와가지고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그동안 여기까지 온 게 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왔는데 우리가 망친 거 아니다고 얘기하지만 뭐 명백하게 그 러시아의 그 한마디에 스톱이 돼버렸으니까 이란으로서는 85% 된 게 그냥 급전직하로 돼서 25%까지 떨어진 거죠. 그럼 이란은 러시아라도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의 현재로서는 국면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혀 열어주질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오바마 바이든 대통령이 들었으면 제일 먼저 마치 이란 핵 협상을 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계속 트럼프만큼이나 지금 계속적으로 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 거고. 아니 그 바이든 정부는 왜 그래요? 예를 들면 사우디하고의 관계도 껄끄러운데 이란을 적절히 해결하면 사우디도 좀 이렇게 압박도 넣고 마치 러시아가 이란을 이렇게 손잡으면서 네 괴롭히면 우리가 이란으로 뭘 할 수도 있어 이런 느낌을 주듯이 미국이 만약에 이란이랑 다시 예전처럼 손을 잡는다 그럼 사우디가 신경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또 이란과 손잡기 어려운 게 이스라엘 때문에 잡기가 어렵죠. 예, 이스라엘.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아주 강력히 반대하거든요. 핵 협상하는 거에 대해서. 예. 오바마를 싫어하는 가장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핵 협상이거든요. 예. 친미 국가들에게 한마디도 말도 없이 음. 뒤통수를 치듯이 오만해서 쏙닥쏙닥 해가지고 끝내버린 네. 그 미국에 대해서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그렇고 뭐 사우디, UAE 전부 다들 아주 그냥 쌍심지를 켜고 화를 냈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때 그걸 반대로 넘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이란 핵 문제가 그러니까 이란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이란 우리는 뭐 평화적인 핵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쭉 했는데 예. 주변 국가 어느 나라도 믿질 않으니까요. 무슨 평화적인 행위냐? 결국에는 핵 만들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안승찬 기자가 질문했던 그런 솔루션을 미국이 못 쓰는 건 바이든이 못 쓰는 건 바이든의 민주당이 너무 PC해서 그렇다. 명분만 자꾸 그러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가 말잔치는 많이 하는데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요. 나 이거 보고 진짜 놀라버렸다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 인권 다 좋은데 네.
그거를 너무 앞세우다가 사우디와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고, 그러니까 예. 사실 후보 시절에 무슨 말 할 수 있잖아요. 그 대통령이 된다 하면은 다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 그거를 못했고요. 그리고 이란 문제도 아예 처음부터 희망을 주지 않았으면 그 기대 안 했을 텐데 되면 마침 막 제일 먼저 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하지도 않고.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왜 안 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지난 4월달에 전에 그 미국 핵협상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뭐 영향이 있는 그 미국 학자를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예. 도대체 왜 못하냐? 대통령이 마음이 어디에 있냐 그랬었을 때 그 사람 말로는 대통령은 양쪽 의견을 다 듣는데 예.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찬성적으로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만 4월 달까지만 해도.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밀어붙이면 할 수 있을 텐데 자꾸만 얘기를 들으면서 반대쪽 얘기에 자꾸만 몸을 그쪽으로 가는지 움직이는 걸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네. 이게 인생에 명분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 네. 삶을 관통하는 가치관이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현실주의자가 있고. 너무 내뱉은 말이 많아. 무슨 왕따니 뭐니 너무 센 얘기도 많이 했고 근데 뭐, 이렇게 그렇죠. 사우디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란에 대해서도 너무 근데 주변에서 말을 많이- 비즈니스로 성공하는 분들 보면 말 바꾸기 잘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어떻게 말 한 대로 어떻게 살아? 근데 자꾸 거기 얽매이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카쇼쿠지 사건이 사실은 충격이 크죠. 사실은 예. 굉장히 충격이 큰 사건이에요. 예. 그 보면은 그리고 또 그분 그쪽 그 정도의 지위가 됐으면 상당히 보기 힘든 사진도 많이 봤을 겁니다. 예, 제가 차마 말씀 못 드리지만 굉장히 잔인한 사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분명히 봤을 테고요. 그렇게 되면은 인상이 좋을 수가 없어요. 예, 이 카쇼쿠지. 이 카쇼쿠지는 사실은 이 사람 이름을 조금 설명해야 되는데 이 카쇼쿠지가 아랍어로 카쇼쿠지인데요. 네. 이 사실 이 터키 사람입니다. 이 집안이. 아. 그래서 카슈크가 이게 숟가락이에요. 숟가락이요? 예, 카슈크지 하면 숟가락 만드는 집안 사람들. 아. 예, 숟가락 만드는 집이라는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데서 성이 나오고 예. 이제 이 카슈크지의 할아버지가 그 초대 그 사우디 국왕의 주치이기도 했고 이 오스만 제국 때 이렇게 넘어온 사람이어가지고 예. 투르크 계통입니다. 터키 계통. 그래서 이제 터키에서도 발끈했었던 것도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남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적어도 사우디 원유 증산에 목적 갖다 실패했죠. 그다음에 미 사우디 관계를 개선하려고 갔는데 어느 정도는 뭐 나아졌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카쇼쿠지하고 이 불량국가 퍼라이어라는 문제, 뭐 또 왕따 네. 불량국가 그 문제 단어가 여전히 계속 사람들한테 회귀가 되니까 그게 남아 있어서 사우디와의 그 관계는 조금 더 시간이 흘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사우디는 미국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2030을 할 때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그러면 많은 미국 회사들이 가서 투자를 해줘야 되고 예. 기술도 전수 받아야 되거든요. 예. 당연히 사우디는 미국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이 경제 문제에서 그러니까 아마도 이 양국이 관계가 좋아지는 걸 보려면 미국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사우디에 투자를 하고 덤벼드는 걸로 보면은 네. 양국 관계가 좋아지는 걸 알 수 있겠죠. 좋아진 결과로 기업인들이 가겠죠. 그렇죠. 이제 조금씩 풀려서 갈 겁니다. 그동안에 막고 있었던 거를 갈 거고요.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요거는 약간 처절하게 실패한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아랍 이 산유국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란이니까 네. 이란에서도 특히 뭐가 걱정되냐면 이란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탄도미사일. 이 탄도미사일이 이 아랍 국가들의 산유국의 유전에 꽂히면 말 그대로 이란이 말한 대로 이쪽은 하루아침에 석기 시대가 되거든요. 구석기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끝나는 거니까. 예.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9개 국가, GCC 국가들 6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바레인, 카타르 6나라가 GCC 우리가 GCC 국가예요. 6나라와 그다음에 요르단, 예. 이집트, 이라크까지 9나라거든요. 아랍어를 쓰는 아랍 나라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서 10개국이 공동 방어망, 방공망을 만드는 일종의 아랍 나토를 구상을 했는데 네. 이 UAE가 우리는
이란에 지금 다시 관계 개선해가지고 대사 보낼 건데 안 하겠다. 이라크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그게 약간 풀이 죽어버렸어요. 아하. 그래서 지금은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런 주변 국가들이 이제 이란과 관계 개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차가운 평화가 좀 올 것 같아요. 예. 적어도 미사일이나 뭐 싸움이 안 나도록.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공동 방어망은 실패는 했지만 이 지역의 싸움을 막는 데는 각 국가들이 뛰어드니까 지금 변화가 있는 거죠. 그 이란하고 러시아가 만났을 때 터키 그 대통령도 같이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셋이 막 이렇게 손잡고 사진 찍고 그러던데 네. 터키는 거기 왜 꼈습니까? 그 제가 그 사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보시면 네. 여기에 지금 푸틴 이란 방문해서 사진이 나오고요. 예. 여기 이제 2017년에 시리아 문제로 세 나라가 손잡았던 데입니다. 네. 지금부터 그러니까 5년 전이죠. 예. 이 당시 대통령은 이란은 루하니 대통령이고,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오른쪽 사진이 요번에 최근에 찍은 세 나라의 사진이에요. 똑같네요.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은 똑같고 이란 대통령만 바뀌었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예. 이란 대통령만 라이스로 바뀐 거거든요. 네. 이 세 사람이 만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시리아 문제. 시리아. 네, 시리아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란과 러시아는 시리아의 정부군을 지지하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바샤르 아사드. 네. 예, 그 아사드의 정권을 지탱하는 나라입니다. 예. 근데 에르도안은 싫어요. 터키는 반군. 에르도안은 그 대통령 싫어합니다. 근데 그 대통령을 싫어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 그 지도를 한번 그 다음 주에 제가 지도를 갖고 왔는데요. 네. 예. 여기 보시면 이 세 나라가 있는데 여기 시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리아. 네. 예, 시리아 북쪽과 지금 터키가 맞붙어 있잖아요. 예. 이쪽 지역에 시리아 누가 사냐면 여기 좀 더 자세한 지도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이 지역인데요. 요 지금 녹색이라는 지역에 쿠르드군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터키가 그걸 막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거고요. 예. 근데 터키가 여기를 공격하고 싶어해요. 저 녹색 지역을 예, 지금 여기 보시면 파란색 지역 있잖아요. 이 파란색 예, 지역이 쿠르드 쪽에 있는 시리아 자유군대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인데 네. 이쪽에서 자꾸만 여기 녹색 지역은 지금 터키 군대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곳이고요. 예. 이쪽 지역에서 자꾸만 소위 말해서 쿠르드 독립군대들이 터키 쪽을 위협을 하니까 예. 터키는 지금 이미 시리아 쪽으로 국경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자기네들 안전지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다, 공격하겠다고 계속 발표를 했었어요. 누가 터키가요? 터키가요. 예, 이 자기네들 그 반정부군들을 소위 말해서 끝장을 내버리겠다. 그러니까 미국도 하지 말아라. 예, 당연히 러시아하고 이란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급하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는 거로 약속을 한 것 같지만 또 터키 쪽에서는 우리는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할 거를 미리 얘기하러 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격하지 않고 있어요. 대신 지금 이라크 쪽에 있는 쿠르드 지역을 공격을 했죠. 터키가. 시리아 북쪽에 있는 쿠르드 민들은 터키를 왜 공격하죠? 그러니까 쿠르드 이 붙어 있는 지역 있잖아요. 네. 예. 이 터키가 붙어 있는 지역이 시리아 붙어 있는 지역이 쿠르드 지역이에요. 쿠르드 사람들이 많이 네, 살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독립운동을 하니까 시리아 쪽에서 넘어와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를 봉쇄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터키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쿠르드 문제인데 본인들 생각하기에 예. 이 쿠르드인들이 독립을 한다 그러면 터키 한 3분의 1 땅이 날아가거든요. 터키에도 쿠르드인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고 터키 안에서도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계속 밀어붙였더니 시리아 쪽으로 내려와 있고. 내려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쿠르드인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이 쿠르드인들이 왜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 네 나라에 걸쳐서 살고 있어요. 어정쩡하게 여기 이 살고 있으니까 이 나라를 하나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하나로 만들어 주지를 못해요. 다 땅을 조금씩 내놔줘야 되니까. 네, 내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비극만 얘기하는데 저는 쿠르드인들의 비극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쿠르드인들은 단 한 번도 자기의 국가를 가져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리아의 쿠르드와 이 터키의 쿠르드가 문화적으로 가깝습니다. 언어적으로 가깝고. 네. 그래서 친해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고. 그렇네요. 쿠르드족이니까. 예. 근데 이제 뭐 쿠르드인들을 봤을 때는 독립운동이지만 터키를 봤을 때는 그러네요. 이거는 반정부 테러 집단이죠. 쿠르드 인구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3천만 정도. 3천만 3천만. 명. 완전 나라를 상해 하나 임시정부 같은 느낌이 나라를 하나 세우면 네, 충분할 사실은 정도의 너무 인구네요. 슬픈데요.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쿠르드인들이 자치정부를 구성하는 게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 예. 지역이에요. 아르빌 지역. 아. 거기만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데 일단 네 나라에 걸쳐 떨어져 살고 있고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 보니까 언어도 좀 달라졌고 아이고. 언어도 한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보통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어서요. 시리아하고 터키 쪽이 서로 통하고 이라크하고 이란 쪽이 좀 통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도 하고 있고 한 나라가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적어도 좀 이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국제사회가 뭐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터키가 쿠르드를 진압하려고 하는 걸 러시아와 이란은 왜 막습니까? 이쪽이 혼란스러워지니까요. 아 시끄럽게 하지 마라. 네, 네, 혼란스러워지고 그다음에 이게 분명히 이 자기 신들이 지원하고 있는 시리아 정부군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터키 니네가 좀 참고만 있으면 정리가 될 텐데 문제 일으키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셋이 모였는데 동상이몽이에요. 그러네요. 네, 동상이몽이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그 대신 이란한테 선물을 하나 주죠. 이스라엘을 조금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러시아가 네, 그러니까 어떡해요? 이란은 이스라엘이 슬픈 일이면 뭐든지 기뻐요. 네. 그리고 또 반대도 통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싫어하는 건 뭐든지 기쁜 일이에요. 예. 그런데 러시아가 그 동안에는 사실은 이란이 러시아한테 불만이 많았던 게 이 예. 시리아 지역이 있는데 예. 이란이 시리아가 필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레바논에 가는 헤즈볼라를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를 장악해야지만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지원할 갈 수가 있는데 네, 시리아가 네. 막혀 못 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란은 이 시리아와 헤즈볼라를 연결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 애들이 시리아 쪽에 들어오면 안 그래도 헤즈볼라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네. 시리아에서까지 이란이 있으면 머리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란이 군대를 여기 쪽에서 형성만 하면 가서 폭격을 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폭격했습니다. 1년에 200차례 이상을 폭격을 했어요. 네. 근데 폭격을 누가 막아주냐면 러시아가 막아줬어요. 아하. 아니, 러시아가 허락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러시아가 허락 안 하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란은 우리가 시리아에서 같이 싸우는데 이렇게 우리가 맞는데 왜 이스라엘 군들을 안 막아주냐 그게 계속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러시아가 선물 하나 한 게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주를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유대인 협회가 있는데 그걸 네.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러시아한테. 땡큐 푸틴. 예, 그리고 러시아 총리는 그 이스라엘 총리는 놀래가지고 지금 네, 가겠다고. 예, 러시아로 가겠다고. 와. 예, 유대인 협회. 진짜 복잡하군요. 서로 막 예, 그래서 물려가지고. 이 보시면 여기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이 네. 그림 이 세 나라가 예.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세 나라 러시아가 이스라엘 이란을 사이에 두고 예. 계속적으로 장사를 한 거죠. 브로커를 하면서 이쪽 지역을 쥐락펴락하는 겁니다. 야 러시아도 진짜 골치 아파. 그러니까 이제 잘하는 머리 좋은 거지 러시아가. 이스라엘도 머리 아픈 게 이스라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스라엘한테 지금 러시아는 어떤 존재냐면요. 한국한테 중국이에요. 머리 아프죠. 이스라엘과 러시아는 네. 아. 이스라엘은 비즈니스는 해야 되고. 네, 이스라엘은 러시아를 건들면은 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무역의 문제, 우리는 무역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여기는 국가 안보의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시리아에서 러시아를 건들면 네. 시리아 그래 너 이스라엘 나한테 까불었지 알았어. 그러면 앞으로 뭐 이란이 뭐를 하든 간에 내가 뭐 레이더만 켤게. 그럼 S-300 레이더만 켜면 이스라엘 공군기가 뜨지를 못해요. 폭격을 못하죠. 그러면은 이스라엘로서는 적을 두 군데에서 전선을 형성이 돼가지고 공격을 막아야 되니까 이스라엘은 네.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러시아한테 미국이 원하는 만큼 반대표를 못 던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우리 외국인 투자자님께서 네. 만약 2차 대전에서 일본이 미국 진주만 폭격 안 하고
그래서 패망하지 않았으면 조선인 한국인들이죠.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끼어서 쿠르드족처럼 됐을 거다 지금. 아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지금. 네. 사실 쿠르드는 한번 독립시켜줄 만한 했는데 네. 영국이 이라크를 만들 때 독립시켜줄만 했거든요. 네. 그 싸움이 좀 있었어요. 독립시켜야 된다, 따로 뚜렷해야 된다. 근데 이라크를 만들었을 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우리 벨 여사께서 거트루드 벨이라는 그 아주 걸출한 그 여장군이 있었는데 네. 이라크를 만들 때 붙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쿠르드 지역을 이라크에 붙이면서 쿠르드의 비극이 시작된 거죠, 사실. 알겠습니다. 야, 정말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의 고민은 정말 고민도 아니구나. 예, 그렇게. 우리는 부자 증세냐 아니냐, 그리고 집무실을 용산에 두냐, 저 삼청동에 두냐, 그것만 결정하면 되잖아요. 1분만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 이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